이번 시간에는 우리 셀 포인터 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이동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하는 셀로 내가 이동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셀, 원하는 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이제 셀 주소를 입력해주고 엔터를 눌러도 그곳으로 이동이 돼요. 그리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해도 되겠죠. 그리고 단축키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좀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해서 첫 번째 게 이제 방향키 이용하는 방법. 위아래 상하좌우 이동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Shift 탭, 그냥 탭 이게 있어요. 그냥 탭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Shift 탭을 누르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엔터를 눌렀을 때는 아래쪽으로 이동되죠. 그 상태에서 내가 Shift하고 엔터를 같이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우리 찾기에서도 Shift라는 이 버튼이 우리 역순으로 찾아준다라고 했었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탭, 그냥 엔터 눌렀을 때 그 반대, 그 역순으로 해서 움직일 때 Shift를 같이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 해당 행에 A열로 이동시켜줘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엑셀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에 있을 때 내가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내가 누르는 방향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 상태에서 내가 C의 2번 셀에 있는데 탭을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D로 이동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E, 한 번 더 누르면 F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이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Shift하고 탭을 누르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됩니다. 해서 탭 버튼 눌렀을 때, Shift 탭 눌렀을 때 왼쪽, 오른쪽, 좌우로 이동되더라.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원래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상태에서 Shift하고 엔터를 같이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C의 3번 셀에 있잖아요. 그래서 홈을 누르게 되면 A의 3번으로 이동됩니다. 내가 어느 행에 몇 번 행에 있든 간에 홈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A열로 이동시켜 주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홈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컨트롤 홈을 누르게 되면 내가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그 위치에 관계없이 무조건 A1번 셀로 이동시켜 주는 게 컨트롤 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하고 엔드 그리고 컨트롤하고 방향키요. 얘네들은 내가 데이터를 입력한 그 데이터 범위 있잖아요. 그 범위에서 컨트롤하고 엔드는 맨 오른쪽 셀 그쪽으로 이제 이동시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하고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데이터 범위 지정한 곳에서 상하좌우 끝으로 이동시켜 줘요. 끝으로 이동시켜 주는 게 컨트롤하고 방향키요. 그리고 한 화면에서 위아래 한 화면 단위로 이제 위아래 좌우로 이동시키는 게 얘네들이요. 해서 페이지 업다운을 그냥 누르게 되면 한 화면 위로 한 화면 아래로 이동되고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업이나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한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동시켜 주는 게 Alt 페이지 업, Alt 페이지 다운이요. 그리고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 앞뒤로 이동시켜줘요. 얘는 시트 단위로 움직여주더라. 시트 단위로 앞뒤로 이동되는 게 컨트롤 페이지 업다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셀 포인터를 G의 5번 셀에 갖다 놨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컨트롤하고 홈을 누르게 되면 무조건 A1셀로 이동이 돼요. 내가 셀 포인터가 지금 여기 있어도 컨트롤하고 홈을 누르면 무조건 A1셀로 그렇게 보내줍니다. 해서 컨트롤하고 홈이라는 버튼은 무조건 내 셀 포인터가 어딨든 그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A1셀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단축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 2, 3, 4, 5 그리고 여기에 6, 7, 8, 9, 10 그리고 여기에 11, 12, 13, 14, 15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요만큼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엔드를 누르게 되면 제일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있죠? 그쪽으로 이동시켜줘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드 해도 15번으로 가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드를 눌러도 그렇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드를 눌러도 그렇게 됩니다. 해서 컨트롤 엔드는 내가 데이터 범위 작성한 곳 있죠. 데이터 작성한 곳에서 가장 마지막 셀로 이동시켜 주는 게 컨트롤 엔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요. 이런 식으로 방향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데이터 있죠. 그쪽으로 전부 다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거나 Alt하고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게 되면 화면 단위로 움직입니다. 화면 단위로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지금 여기 앞에 보게 되면 행 번호가 1번부터 9번까지 그렇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은 1행부터 9행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아까는 1번부터 9번까지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10번부터 시작해서 18번까지 보여주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요.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지금은 이제 19번부터 보여줘요. 그래서 한 화면에 보이는 대로, 화면에 보이는 단위로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한 화면씩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이제 화면 단위로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lt하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요. 얘도 한 화면 단위로 움직이는데 한 화면 단위로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열 번호 보세요. A열부터 시작해서 L열까지만 그렇게 보여주죠. 자, 지금처럼 이제 A의 1셀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고요. Alt하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M이 보입니다. M. 아까는 우리 L까지 보여줬죠. 근데 페이지 다운, Alt하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M이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화면 단위로, 한 화면 단위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는 Alt하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누른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 다운이요.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시트가 시트 1번이에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시트 2번이 선택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하고 페이지 다운 누르면 3번 시트가 선택됩니다.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시트 2번, 한 번 더 누르면 시트 1번으로 그렇게 시트 단위로 움직일 때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 다운 누른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F5번이요. F5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동이라는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조라는 곳 있죠. 여기다가 내가 C의 5번 셀로 이동시켜 주세요 라고 C의 5라고 그렇게 써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C의 5번 셀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요. 해서 F5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동 대화 상자가 뜨고 내가 거기서 원하는 위치를 내가 써주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그 해당 셀로 이동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 대화 상자에 들어오는 방법은 F5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G를 눌러도 돼요. 컨트롤 G. 컨트롤하고 G를 눌러도 되고요. 메뉴 찾아가도 됩니다. 메뉴는 이제 홈이라는 메뉴에 우리 편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보게 되면 편집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찾기 및 선택에 이동 선택해 주면 됩니다. 찾기 및 선택에서 이동. 얘를 눌러줘도 우리 이동 대화 상자가 떠요. 그래서 이동 대화 상자를 띄우는 방법은 홈이라는 메뉴에 편집이라는 곳에 가서 찾기 및 선택, 거기서 이동, 얘를 선택해도 우리 이동 대화 상자가 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금 했던 F5번 요 단축키를 눌러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그리고 G, 알파벳 G 요거를 눌러도 우리 이동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 대화 상자 들어가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향키를 움직였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셀 포인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 키보드 방향키 위쪽에 보면 스크롤락이라는 게 있어요. 스크롤이 화면이잖아요. 그죠? 화면을 잠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G의 4번 셀에다가 내가 셀 포인터 갖다 놓고 셀 포인터 위치는 관계없어요. 스크롤락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 숫자 키패드 위쪽에 보면 불 들어와요. 스크롤락에 불이 들어와요. 그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방향키를 움직이게 되면 저 셀 포인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면이 움직입니다. 화면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아래로 해서 한 칸씩 그렇게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게 우리 스크롤락이에요. 그래서 방향키를 움직였을 때 셀 포인터가 이동이 안 되고 화면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스크롤락이 켜져 있냐 꺼져 있냐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셀 포인터 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는 단축키들은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숙지를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엑셀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때 편리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셀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예요. 연속된 셀 선택하는 방법이요. 연속된 셀을 내가 범위 지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면 되죠. 내가 원하는 만큼 범위 지정하면 그것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또 범위로 지정할 곳이 있을 때 첫 번째 셀을 먼저 클릭을 해요. 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클릭해주면 그 사이에 있던 모든 셀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우스로 해도 되고 우리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를 움직이게 되면 그 키보드 방향대로 범위가 다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방법이 이제 F8번 누르는 거예요. F8번을 누른 다음에 방향키를 움직이게 되면 그 범위만큼 내가 방향키 움직이는 대로 범위가 전부 다 지정이 돼요. 자, 얘랑 차이점은 뭐냐? Shift는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F8번 한 번만 눌렀다가 손 띄면 돼요. 띄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방향키 움직이면 됩니다. Shift는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고 F8번은 눌렀다가 키보드에 손 띄고 그 다음에 방향키 움직이면 되더라.
얘랑 조금 다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속된 셀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셀 있죠. 떨어져 있는 셀들, 그런 것들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셀을 먼저 지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원하는 셀들을 클릭하거나 드래그 해주면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된 셀을 내가 범위 지정할 때는 Shift 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은 컨트롤 키를 이용한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행 단위로 아니면 열 단위로 그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열 머리글이 됐든 행 머리글이 됐든 그런 것들을 선택해 주면 돼요. 행 머리글, 열 머리글을 내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내가 행 단위로 전부 다 선택하고자 할 때는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고요. 열 전체를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열 단위로 행 단위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부 다 전체 범위 잡겠다라고 했을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A를 누르거나 컨트롤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돼요. 여기서 아까 스페이스바 좀 전에 했었죠. Shift하고 스페이스바가 행 전체를 선택하는 거고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가 열 전체를 선택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컨트롤하고 Shift하고 같이 눌러준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두 개를 합쳐놓은 거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행 번호가 이렇게 시작되고 열 번호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거기 보면 여기 만나는 곳이 있어요. 자, 이곳을 클릭해도 전체 선택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데이터 목록을 데이터 작성한 곳 있죠. 그곳에 있는 데이터들 전부 다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 목록 중에 아무거나 일단 찍어요. 이메일 셀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숫자 8번을 누르거나 컨트롤하고 별표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 별표 기호는 우리 숫자 키패드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8번이라는 숫자는 키보드 상단에 있는 그 숫자 8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숫자 8번에도 보면 별표가 있잖아요. 이 별표를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Shift를 같이 눌러줘야 이 별표가 찍히겠죠. 그래서 컨트롤 별표나 얘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 별표를 찍으려면 Shift 별표를 눌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셀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엑셀로 한번 직접 보자고요. 엑셀이 이렇게 있고 제가 중간에 데이터를 미리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거 연속된 셀 선택하는 거예요. 연속된 거 선택할 때는 내가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되죠. 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셀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셀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키보드를 움직여도 키보드의 방향키를 움직여도 내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연속된 데이터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Shift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F8번 키보드에서 한번 눌러주고 손 띄고요. 그 상태에서 방향키를 움직이게 돼도 똑같이 전부 다 선택이 돼요. 그렇게 해서 연속된 셀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셀들 선택할 때요. 그때는 첫 번째 셀 찍어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고 이렇게 선택해도 떨어져 있는 거 선택되고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요. 첫 번째 거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요.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이런 식으로 해도 떨어진 것들이 이렇게 범위로 지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 키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C의 4번 셀에 있죠. 그 상태에서 Shift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4행이 전체가 선택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C의 4번 셀에 셀 포인터가 있을 때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C열이 전체 선택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 단위로, 열 단위로 전체 선택도 할 수 있더라. 아니면 우리 위에 보게 되면 C다, 4다 하고 이렇게 열머리글, 행머리글 있는 곳 있죠. 이곳에다가 내가 마우스 갖다 놓고 클릭해도 돼요. C를 내가 클릭하게 되면 C열이 다 선택되고요. 행번호 4 요거를 클릭을 해도 행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단축키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행머리글, 열머리글에서 우리가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A하고 1하고 중간에 만나는 곳 있죠. 여기를 클릭해도 전체 범위가 다 선택됩니다. 전체가 선택되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A를 눌러도 전체가 다 선택되고요.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Shift하고 스페이스바 눌러도 전체 선택이 이렇게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목록만 내가 전부 다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처럼 전체 모든 셀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요 데이터 작성된 곳 있죠. 여기를 내가 다 선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 아무 곳이나 하나를 클릭해 놓고 컨트롤하고 Shift하고 숫자 8번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하고 별표 숫자 키패드에 있는 별표 있죠. 그거 눌러도 이렇게 전체 목록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을 선택하는구나 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 셀의 선택도 자주 쓰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축키 같은 경우는 좀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구분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